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인천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난해 3월에요. 인천 환경특별시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환경이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인천의 환경 정책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또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인천 환경특별시 추진단 장정구 단장 만나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3월에 출범했습니다. 인천 환경특별시 추진단.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달이면은 딱 1주년이 되는 거네요.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절반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성과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와 관련된 얘기여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절반의 성과는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한 거고, 네. 저는 나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그러셔야죠. 좀 네네. 잘 봐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네. 정확하게 3월 15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행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네. 나름의 좀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인천시가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데에는 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뭐 네네. 다들 아시죠? 이거 2025년에 종료를 네.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인천시가 이제 환경특별시를 선언을 했죠. 네. 지금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인천이 환경특별시다라고 하는 음. 선언을 했고,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쓰레기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그 환경특별시로 가는데 단초가 되긴 했는데, 네. 그동안 저희가 생활 쓰레기만 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음. 인천에는 넓은 바다가 있고 네네. 168개의 섬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만이 아니라 멀리 외국에서 또 음. 어업하는 과정에서 또 강에서 떠내려오는 이런 쓰레기들, 그런 네. 걸 이제 해양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해양 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음. 그동안은 좀 부실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 넓은 바다에서 섬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어딘가에 모아놨다가 또 이제 운반해서 최종 처리하는 음. 데까지 이런 체계를 네네. 좀 구축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이제 해양 쓰레기 이 종합 계획이라고 하는 종합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고, 음. 2025년까지 약 1,0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네. 또 장기적으로 2050년에 해양 플라스틱을 제로화하겠다라는 네. 비전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바다의 해양 쓰레기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거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인천 혼자만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주변에 또 항만도 있고 주변 시설 발전소 등등이 있는데 뭐 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인천이 다 아시겠지만 이 모든 문제가 네. 책임 소재가 명확하면은 해법을 찾기가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하지만 이 경계 지역, 사각 지역에 있는 문제들이 네. 이 해소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해양 쓰레기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육지에서 떠내려온 쓰레기에 대해서 강에 대한 관리 체계는 환경부에 있고, 그다음에 바다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해수부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바다와 이 강의 한강 하구에 음. 있다 보니까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음. 중앙정부에서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들도 보면은 주변에 이제 음. 많이 오늘도 이제 보도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인천에 항만이 있고 발전소와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이 있거든요. 이 네. 주변 지역의 관리가 서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좋은데, 서로 음. 책임을 조금씩 미루다 아. 보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인천은 이게 뭐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까지도 관리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과거부터 보면은 공업 도시로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대규모 주거 지역들이 음.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맞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인천은 농촌이기도 하면서 또 네. 어촌입니다. 네네. 더 나가 보면은 아시겠지만 접경 지역이 있잖아요. 강화나 뭐 맞아요. 백령도 같은 경우 보면은, 예. 이런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국방부와 같은 다른 아. 지역에서는 중앙 정부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이런 국방부나 또
예를 들면 해양 쓰레기 중에서도 강화권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하려면 네. 또 유엔사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통일부라든가 뭐 이런 데까지도 관련이 되는 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인천에 있는 문제들은 협업이 되게 필요합니다. 음. 뭐 또 하천 쓰레기만 하더라도 보면은 강원도부터 떠내려오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비가 내리면 한강 통해서. 강원도에서부터 한강을 따라 쭉 이제 음. 경기도 지나서 이제 서울을 지나서 인천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엔 그 인천 앞바다에 한강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네. 문제의 책임을 인천뿐만이 아니라 음. 서울이나 경기도 또 강원도, 충청도까지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협업이다. 네. 민관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네. 관관의 협업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중국이 있어서 국제 협력도 필요하잖아요. 인천은 또 맞습니다. 그 말씀도 지금 네. 현재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백령도 같은 데 가면 네. 페트병 있잖아요. 네네. 예, 그게 한 10개를 주시면 음. 9개에서 10개가 중국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얘기 들었어요 정말. 뭐 과자 봉지 예. 같은 거 뭐 중국 글자 써 있는 거 많이 떠내려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쓰레기 음. 문제도 해류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네네. 때문에 국제 협력이 필요한 거고 네. 더군다나 또 우리는 예성강이 또 인천 앞바다 나오고 있거든요. 음. 예성강은 바로 북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임진강도 네네. 마찬가지고. 네. 그럼 결국 남북의 협력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바다 쓰레기도 인천의 큰 과제지만 또 풀어야 될 숙제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인천은 지금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동안 저희가 이걸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서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 사람들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계양구에 삽니다만 이게 이제 편하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책임을 음. 네. 다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종량제 봉투 값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어. 다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또 네. 하나는 편하게 처리되다 보니까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음. 발생지 처리 원칙, 그러니까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처리된 데까지 신경을 써야만 결국 쓰레기를 줄이고 네. 또 쓰레기를 다시 물건을 사용을 하고 또 음. 재활용하고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는 소각하고 이 소각제도 재활용하고 네.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동안은 편하게 넓은 땅에다 묻어버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좀 덜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음. 인천시가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2025년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예. 종료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 그거에 맞춰서 자체 매립장을 에코랜드라는 이름으로 음. 지금 부지도 매입했고 지금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그동안은 그냥 묻어 버리던 것들을 소각을 해서 그거를 소각 제도 활용을 하고 최소한의 매립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소각 시설, 이게 음. 자원순환 센터인데 이 네. 부분도 권역별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최종 처리 시설도 중요하지만 발생이 결국 줄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일회용품 없는 청사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음. 또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많이 쓰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라고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제로 웨이스트 샵, 음. 그러니까 포장재가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에 의해서 2020년도에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 인천에 한 3개 정도였어요. 네. 근데 올 초에 확인을 해보니까 17개 늘었습니다. 음.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자원순환 대전환 인천의 정책이 행정뿐만이 아니라 민간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에 건설 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다음에 어. 2026년에는 예예. 생활 쓰레기를 직접 매립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이거는 음. 인천의 그동안의 환경 정책의 성과다라고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달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인천 환경특별시 추진단 장정구 단장과 함께 그동안 추진 사항들 또 앞으로의 정책들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교통 상황 전달해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단장님. 네. 네. 지금 문해미로 장수 나들목에서 서창 분기점 방향으로 장수 고가교 중간 지점 2차로에서요. 화물차와 승용차 간에 사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사고 처리 안 되고 있으니까 장수 고가교 서창 분기점 방향 가시는 분들 주의 운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석 사거리부터 연결합니다. 최창렬 통신원. 네, 백범로는 십정 사거리에서 백돌막 사거리간 꽉 차게 밀려 지나고 간석 고가교 진입부터 간석 시장 사거리는 가다서다 반복되고
간석 사거리는 차간격 좁혀 지나고요. 이후로 만수 사거리에서 장수 초교 입구에서 다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방면은 장수 초교 입구에서 만수 사거리 간 정체, 만수 주공 사거리에서 만수 종합시장 입구 방면 지체되지만 이어지는 간석 사거리나 간석 시장 사거리 간 각 신호 한 번이 부족합니다. 호구포로는 만울산 터널 입구에서 간석 사거리 간 넣었다 풀리기를 반복하고 모래마을 사거리나 장골 사거리 구간 지체 소행입니다. 반대 방면은 선수촌 사거리에서 장골 사거리 간 더디게 이동하고요. 장골 사거리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간 지정체되고 모래마을 사거리에서 간석 사거리 간 밀려 지납니다. 이상 간석 사거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막 사거리입니다. 유미선 통신원. 네, 먼저 장제로 박천역에서 부평 방향 청소년 수련관 차간격 좁혀져 있고 병방 사거리와 이막 사거리 신호 한두 번에 진행을 하고요. 계양 지하차도 지나면서 차량 모아져 삼산 사거리 구간까지 까치말 사거리 장제국가 진입 차량 더딘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는 삼산 사거리에서 넘어오는 차량 혼잡하고요. 이막 사거리에서 박촌으로 가는 차량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명대로는 박천교 상거리에서 오는 차량 길게 밀려 있으며 나들목 용종 사거리 신호 두 번이 필요하고 계산역 계산 상거리 구간 부분 지체에 이동하고요. 이후로도 더딘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도 공천동에서 넘어오는 차량 직맥곡에 넘어서 교통연수원 앞 더디게 이동을 하면서 계산 상거리 계산역 구간 신호 한 번이 부족한 듯 진행을 하고 이막 지하차도 출구 신호 대기하면서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진입 차량은 혼잡합니다. 지금까지 이막 사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장님. 네. 네, 조금 전에 인천의 가장 큰 문제 수도권 매립지 문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시민들과는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신지요? 예, 결국에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 행정만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정책의 참여자로서 또 수혜자로서 시행자로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환경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정책이 어떤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될 때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 완벽한 계획이라고 하는 음.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거고, 그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네. 추진단이 발족하고 나서 시민사회단체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좀 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원순환 분야는 물론이고 인천에서 주요하게 좀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 뭐 공원녹지 계획이라든가 또 에너지 계획, 그다음에 인천이 이제 바다 도시다 보니까 네. 해양 친수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양 친수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도 네네. 단체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피드백을 하는 과정들을 이제 추진단에서 가졌고요. 또 하나는 이게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쉽진 않지만 또 네. 보이지 않는 걸 실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자원순환이라든가 뭐 환경보호라든가 또 해양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열심히 하는 숨어 있는 곳에 있는 환경특별시민 30명을 일주일에 한 명씩 발굴해서 홍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뭐냐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구나 네. 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네네. 활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인천인 대상을 시민단이 받았습니다. 와. 개인적으로 좀 뿌듯했고요. 네,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 204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네. 계획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환경도시를 비전으로 하고 있어요. 생태 하천을 복원하는 거, 그다음에 네. 공원 녹지를 확대하는 거, 뭐 깨끗한 바다를 되찾는 거, 뭐 그다음에 맑은 공기, 그다음에 녹색 교통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들도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지금 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정말 알찬 1년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펼쳐가실 건지 그 계획도 좀 들어보죠. 예, 제가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국가에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네. 40%까지 하겠다고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음. 이거는 뭐냐면 지금 하나뿐인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예. 예,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폭염이라든가 폭우와 같은 이상 기후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화두다. 네. 그래서 환경특별시 인천이 자원순환을 넘어서 탄소 중립을 좀 해야겠다. 음. 그런 것도 선도해야겠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그 시장님, 그다음에 의장님, 교육감님, 그다음에 군수 구청장님들, 네. 그다음에 시의 국실장님들을 모시고 네.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고요. 네. 뭐 그동안 이거는 그리고 앞으로 인천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는 걸로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결국 그만큼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인 거고, 물론 그동안 인천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서 공공 분야에서 10년 연속 목표를 달성을 했고, 네. 또 2020년도에는 저희자체 중에 1등도 했거든요. 근데 음.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네네. 인천에는 발전소도 많고 하고, 그다음에 항만시설도 많거든요. 산업도 많고. 네. 이걸 효과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환경 분야만이 아니라 네. 산업, 경제, 그다음에 문화 이런 부분에서 탄소 중립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소통 네. 이런 걸 추진단에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양 환경과가 신설됐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해양 환경 하면은 뭐 가장 아까도 말씀드린 해양 쓰레기. 네. 그러니까 해양 환경과가 지금 3개 팀으로 출범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해양 환경 정책, 그다음에 해양 환경 정화,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해양 생태 보호, 보호 지역 문제 네.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지난해 세웠던 해양 쓰레기 저감 종합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반려 해변이라고 해서 영종도의 마시안 해변을 지역의 기업과 단체하고 주민하고 네. 지켜나가는 거죠. 쓰레기도 수거하고 잘 보호하는 제도가 지난해 시행이 됐고 아마 올해 확대가 반려해변, 이름이 반려동물하고 같은 그러게요. 개념이 될 것 같고요. 반려해변. 그다음에 바다 환경 지킴이라고 하는 걸 좀 확대하는 사업을 하게 될 거고 네. 또 하나는 백령대청에 국가지질공원이 있습니다. 네. 예, 이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업무도 해양환경과에서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인천이 내세울 수 있는 게 갯벌이잖아요. 네네. 바다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그동안 솔직히 좀 부족했다. 그래서 체계적인 조사, 그다음에 보호 관리를 해서 작년에 한국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네. 인천도 2단계 등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또 인천의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주목을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갯벌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네. 아마 역할을 해양환경과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장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예. 환경 교육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덧붙여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사람이 문제이기도 하고 또 희망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미래 세대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인천의 송도에는 지금 보면은 GCF나 그다음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가 들어와 있어요. 네. 또 송도에 보면은 글로벌 캠퍼스라는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특별시 인천이 국제적인 브랜드로 또 국제적인 환경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것도 청소년들이 네.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글로벌 청소년 환경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2개소로 추가 지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환경 교육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인천을 좀 많은 분들이 인천 사람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알아야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천에는 한남정맥이라는 숲이 있고 네. 30개가 넘는 하천이 있고 네. 또 갯벌이 있고 바다가 있고 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네. 분들이 함께 이 환경특별시로 나갔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행정만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인천은 환경특별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환경특별시 추진단 장정구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달리는 라디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7시 정각에 2부 순서로 돌아올게요.